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효리통계학 2의 챕터 7, 그리고 챕터 7의 7.1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 7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6장에서는 MLE를 이용해서 세타,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 추정과 검정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수리통계학 2 진짜 처음 배웠을 때 했던 얘기를 보면 어떤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6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추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는데요. 그 추정량이 뭐가 좋은 추정량인지에 대해서 배워본 것은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우리 7장에서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진짜로 어떤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인가? 그리고 어떤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고 그 좋은 추정량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7의 제목은 sufficiency, 충분성인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리통계학 2에 진짜 처음에 제가 써놓은 걸 보면 표본을 이용을 해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을 구성하는 방법이 6장이었고, 이 추정 통계량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모수를 잘 추정하는 통계량이 여기서 가장 잘 추정하는 통계량이 되는지를 7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7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7장은 이게 빌드업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7.1, 7.2, 이게 sufficiency, 7.1은 뭐였더라? 7.1은 추정량의 질, 측정, 퀄리티의 측정인 거죠. 7.3은 sufficient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 sufficient의 성질이라는 걸 배우고 7.4는 completeness, 완비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를 전부 묶어서 사실 어떤 추정량이 가장 좋은 추정량인가 하면 대충 아시죠? 어떤 추정량이 제일 좋은 야면 불편이고 가장 효율적인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이 가장 좋은 추정량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배우게 되겠고요. 이 7.4까지 가면서 우리는 이 어떤 추정량에 대해서 그 추정량이 불편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인지를 밝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처럼 막 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들으시면서 흐름에 몸을 맡기고 아하, 그렇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7.1을 보면요. 이제, 네, 추정량, 퀄리티의 측정인데요. 6장까지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7장에서는 최적의 점 추정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점추적이란 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좀 나중에 얘기고요. 자, 이렇게 x는 1부터 x는 n까지 i이디하게 fx 세타를 따릅니다. 다시 모수가 스칼라로 바뀌었죠. 편안해집니다. 여기에서yn은 뮤, 뮤가 아니라 u, x1부터 xn. 이건 통계량이죠. 이 yn이란 통계량은 세타에 대한 점추정량이라고 해봅시다. 점추정량은 어떤 성질을 가질 수가 있냐면 포인트 에스티메이터죠.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첫 번째로 컨시스턴시, 일치성을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yn이 세타로 확률 수렴할 때 yn은 세타의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ml이는 적절한 조건 하에서 항상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티오렘 6.1.3에서 배웠죠. 그리고 언비아스드니스, 불편성이죠. 만약에 yn의 평균이 점추정량 yn의 평균이 세타라면 yn은 세타의 언비어스드 에스티메이터,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고요. ml은 일반적으로 언비어스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맞다 아니다 이거를 딱뭐 말해주는 정리 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치만 일반적으로 ml은 근사적으로 어심토틱하게 언비어스드합니다. 왜냐면 티오렘 6.2.2 어심토틱 노멀리티 오브 ml에서 이 ml이 빼기 세타에다가 루트 n 곱한 개의 정규분포 0, i 세타분의 0, i 세타분의 1로 분포 수렴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러면 이거가 이 ml이라는 것이 정규분포 세타 n i 세타분의 1을 따른다기보다는 약간 근사하게 되므로 이제 이 ml의 평균이 근사적으로 세타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도를 해본 거죠. 이게 ml이가 항상 언비어스드가 아닌 것을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 일단 예시로 보면 x1부터 xn까지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세타 제곱에 대한 ml이는 이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을 구해보면 내용물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므로 구하면 n분의 n-1 시그마 제곱인데 이거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시그마 제곱으로 가겠죠. 이 시그마 제곱 ml의 평균이요. 그러므로 어심프틱하게 언비어스다 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새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definition 7.1.1 MVUE인데요.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y1은 u x1부터 xn 이에 그러니까 이 yn 통계량의 평균이 세타이고 그러니까 불편 추정량이죠. 그리고 다른 불편 추정량 y2에 대해서 다른 모든 다른 모든 비편량 추정량보다 불편 추정량보다 분산이 작거나 같으면 이 y1을 미니멈 베리언스 언비어스드 에스티메이터 MVUE죠. 이것을 MVUE라고 한다. 한국말로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실장은 MVUE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거에 초점을 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MVU는 어떻게 구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MVU이 실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어려운 건 하지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배우는 내용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MVU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그젠플 7.1.1 보시면 X1부터 X9까지, 그러니까 n이 실제 구체적인 정수죠. 9로 X1부터 X9가 IID하게 정규분포 세타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요. 이러면 표본 X1은 세타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겠죠. 그러면 X바와 X1은 세타의 언비어스드 에스티메이터, 불편 추정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타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량을 쓸 것이냐, 어떤 추정량을 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X바와 X1이라는 두 개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처음에 막 제가 좋은 추정량의 성질을 하면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기억에 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좋은 추정량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의 분사는 9분의 시그마 제곱이고요. X1의 분사는 시그마 제곱이므로 효율성이 표본 평균이 더 높죠. 분산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X바와 X1을 비교하면 X바가 더 좋은 추정량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이거를 모든 불편 추정량과 비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불편 추정량은 이제 무한히 많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 추정량과 비교를 할 수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X바가 MVU인가? X바가 표본 분산이 작긴 작은데 얘가 그래서 MVU이냐? 라고 물어보면 MVU이다 라고 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불편 추정량과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부터 XN이 II 대학의 FX 세타를 따릅니다. Y1, 이거는 세타의 점추정이라고 하고요. 델타 Y는 통계량 Y에 대한 관측값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당장 이게 델타 Y가 뭐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냥 델타 Y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델타 Y는 뭐냐면 세타의 점추정 값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델타 Y는 결정함수 또는 결정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시작을 해서 이 표본으로 통계량을 만드는데 통계량을 만드는데 이거가 결정함수로 가면 통계량 Y를 입력으로 받아서 모수 세타의 추정값을 반환을 하는 것이 결정함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수를 어떻게 추정할지 정의하는 규칙입니다. 이 결정함수라는 것은 아시겠죠? 이거는 예시를 딱 보면 바로 이게 결정함수가 고작 이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이 델타 Y라는 규칙이 이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추정값을 구하는 규칙이 당연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제값 세타와 점추정값 델타 Y 차이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냥 실제값이랑 추정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타, 빅 오메가에 들어가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수 L, 세타, 델타 Y를 구하는데요. 이 L을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수라고 하니까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인데 L, 세타, 델타 Y는 그냥 차이라 했으니까 절대값 세타 빼기 델타 Y 이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타 빼기 델타 Y의 제곱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절대값에다가 세제곱을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차이를 나타내기만 하면 차이를 합리적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아무거나 손실함수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손실함수의 기대값 R 세타 델타를 구해보면 구해보면 이거는 적분으로 나타내어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손실함수의 곱하기 fy의 y 세타의 적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r을 이 손실함수의 평균인 함수를 위험함수 리스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아까 표본에서 통계량으로 갖고 통계량을 결정함수에 넣어서 모수 세타의 추정값을 반환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손실함수에서 세타와 실제값 세타와 추정값 델타 Y의 차이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이거가 평균적으로 작으면 이 손실함수의 값이 평균적으로 작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델타 Y에 대해서 세, 세타에 대한 추정값인 델타 Y가 제대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차이가 평균적으로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위험함수 R 세타 델타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실제값과 추정값의 차이가 가장 작은 델타 Y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최소화하는 델타를 못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할 수는 있는데 모든 세타에 대해서는 못 구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델타 Y로 추정을 하는데 이거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가 손실함수고 이 손실함수가 평균적으로 작으면 이게 작으면 델타 Y가 좋은 추정값이겠죠. 좋은 추정의 규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R을 최소화하는 델타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시를 딱 보면 이해가 바로 되거든요. 보시죠.
이거를 이제 어떤 예시로 들어볼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자, 이그젬플 7.1.2 x1부터 x25가 정기분포 세타 콤마 1을 따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응용통계학과에 학과에서 표본을 25명을 추출을 해서 어, 어떻게 가면 좋을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발 사이즈의 평균을 재볼까요? 발 사이즈의 평균. 발 사이즈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그쵸? 발 사이즈의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를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추정을 해야 가장 어떻게 추정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y는 x바라고 둡시다. 표본 평균이죠. 그리고 이 y는 세타 콤마 25분의 1을 정기분포 세타 콤마 25분의 1을 따르게 되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결정함수가 딱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y의 x바의 값을 나는 그대로 사용할래가 델타 1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세타를 세타의 값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x바, 그러니까 y는 x바니까 난 얘를 그대로 사용할래가 델타 1인 결정함수고요. 델타 1 y. 그리고 아니 너는 그냥 0이라 할래. 말이 안 되죠. 나는 그냥 응통 전체 응통 전체의 발 사이즈의 평균은 그냥 0cm다 라고 해버릴래. 라는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귀찮은 거죠, 그냥. 근데 이게 말이 정말 안 되는 주장인데요. 만약에 손실함수 L 세타 콤마 델타를 세타 빼기 델타의 제곱으로 정의를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함수가 어떤 결정함수를 썼을 때 R이 작아지냐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1일 때의 위험함수를 구해보면 이것은 R 세타 콤마 델타 1은 2의 세타 빼기 델타 1 y는 그냥 y이므로 이거는 이제 y의 분산인 25분의 1이 되겠죠?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1일 때 R1은 25분의 1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R이 델타 2일 때 R을 구해보면 2의 세타 빼기 세 0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손실함수 L 세타 콤마 델타 2인데 이거가 세타 빼기 0의 제곱이므로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세타의 제곱이겠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파란색은 델타 1일 때고 빨간색은 델타 2일 때인데 이 델타 2가 델타 2일 때의 리스크가 델타 1일 때보다 작은 경우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응통 전체의 발 사이즈 평균을 그냥 난 몰라 난 0cm로 해버릴래 라고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작은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5분의 1이면
0.2cm니까 발이 20cm인 사람은 없을 20, 0.2cm인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 사이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델타 2가 델타 1보다 리스크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1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인데요. 그냥 표본 평균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세타가 크고 5분의 1보다 작다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인 델타 2가 리스크를 더 작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 리스크 펑션을 최소화하는 델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함수를 써도 이제 세타가 특정 경우이면은 그러면은 이거가 다른 합리적인 결정함수보다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경우를 해결할 수가 있냐? 첫 번째 방법은 결정함수를 특정 집단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델타 결정함수에다가 이제 이 델타 y 평균이 세타라는 제약을 두면은 그러니까 이 델타 y가 불편 추정량이다 이라는 제약을 두게 되면 그러면은 델타 2는 0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함수는 그냥 걸을 수가 있죠. 이러한 제약과 함께 손실함수 아까 썼던 이거를 사용을 하면 리스크 펑션은 아까처럼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델타 y의 분산이 되므로 그러면은 MVU인 그러니까 최소 분산인 델타를 찾으면 그 델타가 가장 좋은 결정함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위험함수를 순서화하는 것인데요. 이거 그냥 책에 이렇게 써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순서화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최소 최대 원리에 의거를 해서요. 위험함수의 최대를 최소화하는 결정함수 델타가 최고의 결정함수다라는 규칙으로 결정함수를 정해보면 이 맥스, 이 결정함수 R이 R 세타 콤마 델타 1의 최대값은 그냥 25의 최대값이니까 죄송해요. 25분의 1의 최대값이니까 25분의 1이 되고 R 세타 콤마 델타 2의 최대값은 세타 제곱이므로 이거는 그냥 세타 제곱이므로 최대값을 구하면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위험함수를 순서화하는 경우에는 델타 1이 델타 2보다 더 좋은 결정함수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7.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